자, 이번 시간에는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초과마다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했을 때 등기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다. 일단 등록면허세 들어가기에 앞서 이 변천사를 알아야 되죠. 자,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나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를 옛날에는 따로따로 납부했죠. 이거를 합쳐서 11년 1월 1일부터는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에 접수를 합니다. 합쳤어요. 본세를 소유권이다. 그럼 소유권 이외. 소유권이 아닌 것. 뭐가 있다? 전세권 취득. 남의 이 건물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럼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했을 때는 뭐를 낸다? 뭐를 낸다? 등록세. 그리고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뭐를 낸다? 면허세. 이렇게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다고요. 소유권 이외 전세권 취득, 등록세를 납부하고 각종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취득세 따로, 소유권, 등록세 따로, 소유권이 아닌 거는 등록세,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하다가 11년 1월부터는 합치는 거예요.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등록 면허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등록세는 언제까지만 사용하던 용어다? 2010년까지. 11년 1월 1일부터는 뭐다? 취득세에 합치고 면허세에 합쳐서 등록 면허세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세는 부동산하고 거의 관련이 없다. 출제 제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하면 등록에 관한 면허, 자, 등록면허세만 과세한다. 그래 이것도 뭐다? 옛날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진 거예요. 이해는 옛날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고, 자, 출제되는 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죠? 상가를 분양받으면 옛날에 분양가액의 취득세는 2%, 옛날에 등록세는 2%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몇 프로 내는 거야? 4% 내죠. 합쳐서 2011년 1월 1일부터 합쳐서 취득세를 냅니다. 4%. 근데 2010년까지 2%는 납부하고 2010년까지 2%를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원칙은 11년 1일부터 4%를 내죠? 4%를 냈잖아, 합쳐서. 근데 옛날에 2%를 냈어. 그러니까 등록세를 안 내면 2%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즉 미등기 부동산. 원칙은 합쳐서 4% 낸다. 합쳐서 11년 1일부터. 근데 10년까지 2% 냈어. 그럼 또 4% 내면 안 되잖아요. 이중과세잖아. 그럼 2% 빼고 뭐만 낸다? 2%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소유권이지만 10년까지 2% 납부하고 2% 납부하는 거는 4% 또 내면 안 되죠? 이럴 때는 2%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 이렇게 변천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등록세 개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뭐만 나온다? 부동산과 관련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거 세금이다. 설정, 변경, 소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네요. 변경은 뭐다? 지목 변경 등기 이런 거, 지목 변경 등기 이런 거, 변경, 소멸은 뭐가 있다? 말소 등기 이런 게 대표 주잖아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변경은 대표가 뭐가 있다? 지목, 변경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록면허세를 내고 말소 등기도 세부담을 덜어지기 위해서 소멸이죠. 세법은 말소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모든 세법은 사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포인트가 뭐다? 공부 기준이다. 왜? 등기부에 권리증에 공부, 이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공부 기준이라고요.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이해가 뭐다?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공부에 뭐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명의자에게 이름 보고 과세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소유권 이외 등록과 그 다음 2010년 나왔죠?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2% 냈어. 그래서 그 물건을 등기할 때는 이거 세금 안 냈죠? 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에 대해 과세하는 등록면허세를 낸다는 뜻이죠. 취득한 경우 원래는 4%를 내야 되잖아요. 2%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2%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등록면허세의 특징이 나오네. 특징. 자, 등록면허세도 뭐다?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뭐 한다? 성립된다.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는 성립합니다. 등기 등록할 때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2번은 지금 필요 없고요. 자, 4번이 중요하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러나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 표시하니까 수량이죠? 종량세를 함께 쓴다. 그리고 세율도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을 함께 쓰고, 자, 중요한 거는 5번이네.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뭐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할 때는 60일이 아니에요.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60일이 아니라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형식주의라 그래요. 그래도 공부에 뭐다? 이게 공부죠? 공부, 등기권리증,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합니다. 이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무슨 주의라 그래요? 형식적 요건만 부과하면 과세되는 형식주의 조세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이름이 올라가면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췄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갖춰지는 형식주의다. 자, 그 다음 8번. 자, 등록면허세는 이게 중요한 용어라 그랬어요. 설정, 변경, 소멸, and 뭐 기준이다? 공부 기준이다.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명의자 보고 과세를 하는 세금이라고요. 이렇게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이름이 없으면 과세 안 하죠. 그리고 공부에 기록하는 경우 부과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잉크값을 내라.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징수한다. 결국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등록면허세란 세목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용어. 자, 세법에서 부동산은 협의의 범위입니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자, 그 다음 선박. 자, 선박은 뭐다? 지방세법에 따른 포인트가 뭐다? 명칭여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세법에서 선박이라 그런다. 그리고 3번은 등록면허세는 매 한 건당 6,000원을 징수하죠. 여기서 한 건이란 뭐다? 등기등록 대상 건수마다 말한다. 건수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등기등록 대상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그 다음 재산권. 자, 재산권이네요. 이거는 그냥 민법 용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2번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포괄적인 의미다. 우리가 등기하는 행위가 있고, 등록하는 행위가 있고, 등재하는 행위가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등재를 포함하다. 그래서 결론은 포괄적으로 뭐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이런 거 등등등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럼 취득세는 열거된 14개.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각종 권리 열거된 거 14개예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등기 등록 범위. 자, 등기 등록 범위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기초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 포인트가 뭐다? 계속 반복하네요.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등기 등록하면 공부의 등기권리증에 명의자 이름이 올라가죠? 이름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형식주의라 그랬어요.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필수입니다. 기초과정에서. 자, 또 나왔네. 용어. 변경, 설정, 그 다음 뭐다? 변경,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 여기서 등기 등록하는 자는 명의자를 얘기합니다. 등기 권리자. 그럼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가 있죠. 가장매매 등은. 그래서 여기서 명의자는 외관상 명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권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부에 명의자를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다 나중에 타법에서 배웁니다. 권리를 취득하거나 공부에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 의무자는 공부에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감축되는 자. 그래서 권리자는 뭐다? 등기 권리자 또는 증대되는 자. 그리고 의무자는 상실되거나 등기 권리자가 감축되는 경우를 얘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누굴까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의 저당권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포인트는 뭐다? 설정등기. 설정등기는 그 등기에 뭐다? 권자가 납세의무자다.
권자의 등기에 권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말소등기는 누가 납세무자일까요? 그 등기에 권자가 지워지죠? 그래서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말소등기를 물어볼 때는 그 등기에 뭐다? 권자. 설정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설정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로 제공해. 누구에게? 은행에게. 그래서 10억을 대출받아. 담보대출이죠? 그럼 갑을 뭐라 그런다? 채무자. 갚을 자. 은행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받을 자죠? 이렇게. 그럼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갑 부동산에 무슨 등기가 들어가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들어갑니다. 줄여서 저당권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설명. 그래서 은행은 뭐다?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납세의무자. 자,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 말소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은행, 채권자. 그럼 은행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줄여서 저당권자.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죠? 누구 이름이 올라가? 무슨 은행 이름이 올라가? 공부에 이름이 올라갔죠? 부담자는 세법은 안 따져. 공부에 명의자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법상 납세의무자는 두 글자로 은행, 세 글자로 채권자, 네 글자로 저당권자,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갑이 부담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절반 부담할, 이런 건 부담자는 안 따진다. 세법은 납세의무자만 따진다.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2번은 뭐다? 저당권, 말소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말소등기가 들어갈 때는 뭐다? 은행이 지워지잖아, 이름이. 권자가 지워지면서 저당권, 뭘로 바뀐다? 설정자. 설정자, 누가 납세의무자다? 갑, 채무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설정 등기를,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설정자, 갑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필수가 뭐다? 설정 등기할 때는 그 등기의 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근저당권자. 용어 다시 설명했어요. 그래서 설정 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그리고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의 설정자. 그다음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를 반드시 정리를 하자.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잖아. 그럼 권자가 지워지죠? 납세 의무자는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또는 그 등기에 뭐다? 부동산 현재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자네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합니다. 명의자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과세.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한 번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 뜻은 뭐다? 환급이 안 된다. 왜 환급이 안 될까요? 등록면허세를 한 번 납부했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시켜야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부한 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환급이 안 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환급이 안 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얘가 나왔네요. 금융기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대출받은 자가 채무자죠. 대출받은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더라도 이거는 법상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서 이거는 납세 의무와는 별개다.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등기권리자다. 은행이다. 설정 등기할 때는 은행입니다. 등기권리자.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네요. 은행. 등기권리자. 그러나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설정자인 갑이 되겠죠? 갑이 되네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일단은.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공부에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형식주의다. 형식만 갖추면. 그래서 실질을 안 따진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치러 갈 때 등기관이 너 사기꾼이지, 너 실질 소유자 아니지 이런 거를 묻지 않는다.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접수를 받아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고로 사기꾼들도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법상 등기를 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자, 부가징수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뭘로 따진다? 부가징수 절차를 부담시키고 징수하는 것. 그럼 신고 납부죠?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전까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칠 때까지만 납부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 다음 신고, 의제. 의제가 뭐다? 본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다? 무신고했어. 신고를 안 했다고요. 근데 신고를 안 했는데 왜 신고를 안 해?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왜 신고를 안 해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그럼 언제까지 납부해요? 전까지 납부했잖아. 그럼 불이익이 없다. 어떤 불이익?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5번 출제됐어요. 이유는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불이익이 없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자, 그리고 가산세가 붙죠? 등록면허세는 가산세가 어떨 때 붙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족하게 신고하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5억이야. 그럼 전세보증금 5억을 신고해야죠? 네, 3억을 신고해. 그럼 2억을 신고 안 했잖아. 그럴 때는 부족하게 신고했을 때는 뭐다? 어떻게 한다? 10% 가산세가 붙어요. 적게 신고하거나 또는 추징 대상인데 무신고해. 그럴 때는 가산세가 붙는다.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본래 세액을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합한 금액, and 무슨 징수, 보통징수.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가 붙으면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한다. 모든 신고 납부에 동일이네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자, 등록면허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본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본세입니다. 10% 따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사회에서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다? 줄임말이 아니라 본세에 부가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잖아요. 둘 다 붙죠? 왜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다. 그래서 둘 다 붙을 때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자, 지방교육세 20%는 포인트가 뭐에 붙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붙어.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에 붙는 거예요. 이거 글씨 잘 봐야 돼요. 지방교육세 20%는 납부세액에 붙는 거고, 요거 감면받았죠. 특별법 특례제한법에서 감면세액의 20%가 붙어요.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납세무자가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이 계산됐다. 원칙은 1,000만 원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그럼 1,00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계산됐는데 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거야. 감면. 50% 감면을 받은 거야. 그럼 세금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인데 50%를 감면받았잖아.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로 줄어든다? 500만 원. 이렇게. 그럼 감면받았잖아. 그럼 감면세액이 얼마?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이 1번과 2번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 20%. 20% 100만 원이네요. 이 100만 원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다. 농특세하면 큰일 나요. 그럼 감면받았잖아. 500만 원. 그럼 감면받으면 본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 500만 원 깎아서 500만 원 달라졌잖아. 그럼 요 500만 원은 본세가 500만 원이 감면됐죠? 그 대신 20% 뭐를 다시 내라? 농어촌 특별세 100만 원. 그럼 이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그럼 결론이 뭐다? 지방교육세 20%는 납부세액의 20%고 감면받았죠?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물어볼 수가 있어.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은행이 얼마 내는 거야?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토탈 얼마 낸다? 700만 원을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로 가죠?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세계 20%, 농어촌 특별세. 헷갈리지 말자. 자, 그래서 설명이 딱 됐네요. 자, 부가징수. 그래서 지방교육세, 농특세, 납세의무자는 뭐와 함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에 대한 지방세와 농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한다. 함께 납부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가세라 그래.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 본세입니다. 여기에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다. 1+1. 자, 최저세액제. 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최저한. 세금을 걷겠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점 이런 게 없죠. 아까 우리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한다. 취득세만 씁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한다. 다음 시간에 배워. 재산세에서 배워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최저세액제. 부동산 등기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 징수한다. 6,000원. 그래서 무효나 법에 의해서 취소가 되더라도 한 번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안 된다. 환급되지 아니한다. 안 돌려줘. 즉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세 총론 뭐 배웠어요? 성립, 확정, 소멸. 그리고 두 번째는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납세 절차를 배웠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 뭐를 배웠어? 과세 대상을 배웠고, 납세 의무자를 배웠고, 납세 절차를 배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다시 시작하는 분은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한 번에 붙는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